벤저민 그레이엄이 1949년에 썼던 현명한 투자자, 다들 한 번씩 읽어보셨죠? 농담이고요. 솔직히 책의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채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난해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아마 일반인들이 이 책을 집중해서 다 읽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월가의 레전드 분들의 주식 관련 책은 경험이 없는 초보가 읽으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초보 시절에 읽었을 때 그 느낌과, 제가 주식판에서 오랜 시간 산전수정 겪으면서 돈도 다 날리고 벌어도 보고 내 방법도 찾아보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내공이 쌓인 다음에 다시 책을 읽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쓴 거구나, 이렇게 점점 그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성경도 아니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대 때 여러분 TV에서 전원일기 이런 거 보셨나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면 대체 그 어른들은 무슨 재미로 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어요. 그래서 세월을 정통으로 맞아보니까 지금 전원일기를 보잖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때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이거 너무 아재스러운 비유를 해드렸는지 모르지만,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도 읽어보시면 딱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책을 읽는데 큰 문제가 바로 어렵다는 거죠. 원문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미국인들조차도 읽기가 굉장히 꺼려진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에서 요약본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 요약을 했냐? 스티그 브로더슨과 프레스턴 피시, 이분들이 요약해서 책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냈어요. 그걸 우리나라 FM 미디어 출판사에서 이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친절하게 요약을 해준 이 책을 근거로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책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식 투기를 하고 계신가요? 다들 나는 투자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벤저민 그레이엄은 투자라는 건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또 만족스러운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건 전부 투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사실 지금 주식 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논란이 있는 이 부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 책의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진짜 기억을 해야 될 핵심이죠. 자,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붕괴가 돼서 폭락을 하는 거죠. 가장 매력적인 가격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주식을 투기적이라고 위험하게 인식을 하고, 반대로 주식시장이 상승을 해서 진짜 위험한 수준이 되었을 때는 그땐 실제로 투기를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 이 부분을 봤을 때 벤저민 그레이엄은 투자냐 투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바로 가격을 보고 있다, 이걸 알 수 있거든요. 중간 부분에 나오는 내용과도 일맥상통을 합니다. 그 부분 한번 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주가가 낮은 시점에 매수를 해서 높은 시점에 매도를 하려고 시도를 한다. 그런데 단기간에 돈을 벌려는 이런 투기꾼들은 이렇게 시점을 선택하지만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는 가격을 선택한다. 투자자들은 기회를 기다릴 줄 안다는 거죠. 즉 가격이 충분히 싸질 때까지, 주가가 폭락할 때까지를 기다려서 그 가격을 보고 매수를 해서 내가 생각한 적정 내재 가치, 그거 구하는 방법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내재 가치보다 훨씬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고,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더 높은 가격으로 오르면 팔아서 수익을 본다는 거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 이 책에서 벤저민 그레이엄은 방어적인 투자자의 관점과 공격적인 투자자의 관점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또 핵심,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삼성전자 한 종목을 몰빵하고 있으면서 내 포트폴리오는 삼성전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포트는 가지고 다니다 라는 뜻이고, 폴리오는 잎사귀라는 뜻이에요. 그 어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품이나 경력 이런 자료들을 한데 묶어서 가지고 다니는 걸 포트폴리오라고 말하죠.
주식에서는 종목을 여러 가지 갖고 있을 때 그걸 포트폴리오라고 말해요. 특히 벤저민 그레이엄은 반드시 우량한 주식과 우량 등급 채권 등으로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투자를 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과거에 일부 이런 가치 투자자 초보분들을 만나보면 현명한 투자자를 읽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내용을 완전 잘못 해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중소형주 몇 종목만 집중 투자를 하다가 말아먹은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자,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책에 분명히 뭐라고 적혀 있냐?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해도 반드시 우량 등급의 채권과 우량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게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후에 다른 중소형주 등을 추가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한 그런 종목만 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초보자분들이 뭐 스터디 모임도 가고 투자 카페나 이런 데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도 좋은데, 초보자분들은 사람을 만나서 배우는 것, 그것보다는 가치 투자든 모멘텀 투자든 성장주 투자든 결국 우리나라보다 금융시장이 훨씬 더 빠르게 시작된, 미국에서 시작되고 연구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 방법으로 돈을 엄청나게 번 월가 레전드 분들이 책을 쓰고 한 건데, 그분들의 책을 통해서 정석을 먼저 배우시고 그 다음에 분별력이 생기면 그때 이제 모임도 나가고 뭐 카페도 가입하고 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배울 사람을 그때부터 찾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책도 안 읽고 주식 배우겠다고 뭐 사람한테 배우겠다 하면서 모임 나가고 하다 보면 괜히 무시만 당하고 종노릇, 개노릇만 하다가 제대로 된 방법도 못 배우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먼저 월가의 레전드들의 책부터 읽고 공부를 하셔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죠. 자, 그럼 벤저민 그레이엄은 주식 매매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냐? 4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가 지수가 낮을 때 매수해서 높을 때 매도하는 법입니다. 한마디로 잘 기다렸다가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그때 사서 올라가면 팔라는 거예요. 왜 이걸 첫 번째에다 놨냐? 벤저민 그레이엄 이 형이 1929년 대공황 때 그림처럼 투자를 하다가 70%까지 손실을 본 적이 있어요. 1929년과 30년에 연달아 주식시장이 거의 한 2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기준으로 해서는 뭐 거의 한 30% 가까이 폭락을 했죠. 자, 이제 충분히 저렴하다 느낀 이 벤저민 그레이엄이 1930년에 풀로 대출을 땡겨서 투자를 합니다. 저가 매수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 해에 S&P 500은 마이너스 25%, 그리고 다우존스는 1930년에 마이너스 29%나 빠져요. 즉 풀로 대출 땡긴 사람들은 반대 매매를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벤저민 그레이엄은 1930년 한 해 동안 마이너스 50%, 반토막의 손실을 나게 됩니다. 그때 뭐 거의 한 70% 가까운 손해를 보고 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폭락을 했을 때 사라, 그래야 돈 번다, 이게 첫 번째 주식 매매 방법으로 소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신중하게 선정한 성장주 매수예요. 성장주 투자는 특히나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실적도 좋고 전망도 좋고 그런 성장주는 이미 가격이 너무나 비싸다는 거예요. 또 하나, 투자자의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고속 성장이라는 건 영원할 리가 없기 때문에 성장세가 둔화될 때 주가가 빠르게 폭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1961년부터 1970년 이 10년간 성장주 펀드 평균 수익률을 봤더니 108%였대요. 그런데 같은 기간 S&P 500 수익률도 105%입니다.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성장주 펀드를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이후 1960년부터 1970년 사이에 성장주들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수보다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주 투자는 잘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고, 세 번째 방법은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핵심 중에 하나인 다양한 염가 종목의 매수입니다. 내재 가치 대비 50% 이하로 낮아야 염가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미래 이익을 가지고 평가한 가치라든가 아니면은 자산 가치 아래로 크게 떨어진 종목들이 염가 종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염가 종목 중에는 이 산업의 대표 주식들을 제외한 일반 중소형주도 포함이 되는데,
이들은 거의 대부분 소외를 받다가 어느 순간 급격하게 오르고 다시 또 소외를 받으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합니다. 특히 경제가 하락할 때 굉장히 크게 빠지는데 이때 염가 종목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앞서서 얘기했지만 포트폴리오로 분산해서 투자하라는 겁니다. 뭐 소외된 중소형주 이런 한두 종목만 골라서 몰빵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되고 우량주, 우량 채권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소외된 중소형주 같은 이런 염가 종목을 추가해서 포트폴리오에 여러 개 분산해서 투자를 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중소형주만 투자하라는 거구나. 또 뭐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낮은 이런 종목에 투자하라는 거구나. 또는 PR이 낮은 종목에 투자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해서 그런 종목 중에 지가 마음에 드는 거 한두 종목만 몰빵하다가 이제 처물려서 팔지도 못하고 이제나 저제나 오를까 인생을 낭비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책에서도 그렇게 투자하지 말라고 나와요. 자, 특히나 벤저민 그레이엄이 단순하게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굉장히 낮은 이런 PBR이 낮은 종목만 선호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에는 당시 벤저민 그레이엄은 주당 순자산보다 주가가 3배 이상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매수하지 않았대요. 주당 순자산보다 주가가 더 낮다 그래서 무조건 유망하냐? 재무 구조가 일단 건전하고 장기적인 이익 성장률이 높은 그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책에서 정리해주는 부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현명한 투자자와 투기꾼은 주가 흐름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 투기꾼은 주가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고 반대로 현명한 투자자는 적정한 가격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해서 보유를 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나 투자자는 주가의 흐름을 중시하면서 살펴보는데 벤저민 그레이엄이 조사한 결과 과거 50년 동안 11차례의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내는 경기의 상하 이런 주기가 있었다는 거죠. 경기가 침체했을 땐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주식을 싸게 매수할 기회를 줬고 반대로 경기가 호황이 되면 비싼 가격에 매도할 기회를 번갈아 가면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투자자는 주가 흐름을 반드시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책만 읽고 혹시 노파심에서 말하는 부분도 나와요. 전문가가 아닌 일반 개인 투자자가 주가가 이렇게 충분히 폭락할 때까지 고지식하게 기다리는 건 그렇게 좋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예상과 달리 굉장히 오랜 기간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는 주가 수준이 자신이 생각한 이런 주요 내재 가치의 기준치보다 지나치게 높지만 않다면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적립식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게 더 낫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월가에서는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고 단기적으로 오를 종목만을 발굴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진정한 투자자에게는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방법에 매달렸던 똑똑한 전문가들 대부분이 성과 없이 자멸의 길로 갔기 때문이죠. 현명한 투자자는 가격을 보고 가격이 낮을 때 그때 꾸준히 매수를 하는 거고 시장의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말합니다. 특히 지금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거야 생각하면서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하면 안 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냥 매도를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듣다 보면 과연 현재 주가가 비싸냐 싸냐 이런 내재 가치는 어떻게 구하냐 이런 궁금증이 클 텐데 자신의 견해를 그대로 설명을 해줍니다. 책의 많은 부분을 할애한 부분이라서 제가 요약으로 설명해 드리는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책을 구해서 연구해 보셔라 이 말씀을 꼭 드리면서 저는 간단히 요약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방어적인 성향의 투자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제외합니다. 충분히 매출이 높은 우량 기업만을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특히 유동 비율이 200% 이상, 장기 부채가 운전자본 이하일 것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진 기업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거 10년 동안 매년 흑자를 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배당을 지급했던 기업이어야 하고 지난 10년간 3년 평균 EPS 즉 이익 증가율이 33% 이상인 기업, 연평균 10% 정도 이상 EPS가 계속 증가를 하는 이런 기업에서 골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기업이
저평가됐냐, 현재 고평가냐, 이건 어떻게 보냐? 현재 주가가 3년 평균 이익의 15배를 넘지 않을 때 적정 수준이다. 그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벤저민 그레이엄은 말하고 있고, 또한 PBR이 1.5% 이하, 주당 순자산 대비 주가가 1.5%를 넘기면 안 되고, PBR과 PER를 곱했을 때 22.5% 이하여야 된다. 자,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폭락했을 때 이 조건에 충족되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때 투자를 하면 할수록 좋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서 해당되는 기업이 많이 이탈을 할 경우에는 주식 비중을 줄여서 우량 채권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자, 이걸 리밸런싱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때 벌써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공격적인 투자자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장기간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요약을 해드리면, 다우지수에 속하는 규모가 큰 종목 중에서 저 PER 종목을 분산해서 투자를 해라. 그리고 주가가 순유동자산보다 낮은 종목에 대해서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한두 종목만 고르는 게 절대 아니죠. 최근 유행을 하고 있는 퀀트 투자 방법이에요. 벤저민 그레이엄은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하고 그렇게 보유를 할 것, 그걸 권했고 대형주를 선호한다고 반드시 책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냥 들으면서 알고 있는 사실과 굉장히 다르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죠. 이렇게 고전 중에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이 요약된 내용이지만 이거조차도 제한된 시간에 제가 책의 모든 내용을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저 또한 잘 못 이해를 하고 핵심 내용을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단순히 이 영상만 보지 마시고 직접 책을 구해서 공부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FM미디어 출판사의 스티그 브로더슨과 프레스틴 피시가 요약한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